안녕하세요, 어린이 여러분. 오늘 과학탐구활동 여러분과 함께할 김명희 선생님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창작동화 천사표 이야기 속에서 날씨에 대한 이야기를 공부해 볼까 합니다. 그럼 우선 생각 활짝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각 활짝 이 시간에는 우리가 그림이라든가 글이라든가 이야기의 첫 부분에서 오늘 공부할 부분을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을 알아보기 위한 좋은 시간이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성민이 가족이 외출했던 장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선생님이 그림을 준비했는데 그 그림을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성민이 가족이 외출하는 장면의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눈에는 어떤 것들이 보이나요? 선생님 눈에는 그림자가 보이고, 그리고 성민이 가족의 단란한 모습, 그리고 커다란 해가 보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성민이 가족이 외출했던 5월 8일의 날씨를 미리 추측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5월 8일의 날씨 어땠을까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저녁놀이 붉게 물든 걸로 보아서 아마도 맑은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후 늦은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날씨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소설 속에 나와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리고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림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소설 속의 날씨를 추측해보고, 그리고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각 주렁주렁에서 더 넓게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역의 날씨를 나타낸 신문 기사에 난 날씨를 가져왔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날씨를 나타낸 일기도를 보면 우리가 날씨를 표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요소들을 사용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볼 수 있는 것으로는 기온, 구름, 바람, 비, 눈, 기압, 습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날씨를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 이 지도에 나타난 서울의 날씨를 보면 일단 눈이 내리고 있죠. 그리고 눈이 그치고 나면 해가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기온은 가장 낮을 때의 기온이 영하 4도, 하루 중 가장 높을 때의 기온이 영상 2도로 굉장히 쌀쌀한 날씨일 거라는 것을 예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릉 지역, 대구, 포항, 창원, 부산, 이러한 대체로 우리나라 동쪽에 있는 그 지역들은 날씨가 해가 비치는 걸로 봐서 굉장히 맑은 날씨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몇 시간쯤 지나고 나면 서울의 날씨처럼 강릉, 대구의 날씨도 곧 구름이 많아질 거라는 것도 예상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더 자세하게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날씨를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날씨를 미리 알아보는 방법에는 일단 방금 했던 것처럼 신문을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라디오의 일기예보를 듣는 방법이 있어요. 물론 텔레비전에 기상통보관이 나와서 일기예보하는 것도 있습니다. 또 전화도 있죠. 131번으로 131번 전화를 하게 되면 그날의 날씨, 3시간 후의 날씨, 내일의 날씨 다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편한 방법은 기상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접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지금 살펴본 방법은 날씨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편한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그러한 날씨 요소 하나하나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사하고 알게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선생님이 기온을 설명하기 위해서 백엽상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백엽상 사진 보시죠. 우리는 기온을 잴 때는 이 그림과 같은 백엽상을 사용합니다. 기온 재는 곳을 백엽상처럼 따로 재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태양빛에 따른
그런 기온의 변화를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해야만이 왜 백엽상에서 기온을 재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온은 공기의 온도를 말합니다. 이 기온은 재는 곳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습니다. 즉 땅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점점 낮아집니다. 그리고 해가 비치는 양달에서는 태양열 때문에 실제 기온보다 더 높게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기온을 우리가 아무 곳에서나 재게 되면 서로 다른 수치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온을 재는 데에 있어서의 기준되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 기준을 지면에서 1.5m 높이 되는 백엽상으로 가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백엽상 안에 그늘진 곳에서 우리는 기온을 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구름에 대해서 구름의 양을 어떻게 우리가 지도상에서 표현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구름의 양이 서로 다른 사진 3가지를 가져왔습니다. 보시죠. 이 사진을 보시면 맑은 날, 그리고 구름 많은 날, 그리고 흐린 날의 사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날씨가 맑구나, 구름이 많구나, 흐리구나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서 알 수가 있나요? 사진에 나온 것처럼 바로 구름의 양을 가지고서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늘에 구름이 한 점 없이 맑은 경우에는 맑다. 구름이 절반 정도 있을 때는 구름이 많다. 그리고 하늘에 구름이 가득 차서 해가 비치지 않을 때는 오늘 날씨는 흐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사진을 지도에 붙여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호로 표현합니다. 그 기호가 사진 아래에 있는 것과 같은 맑음, 구름 많음, 그리고 흐림, 이러한 기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번째로 비의 양, 강수량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번째로 표현하는 날씨의 요소, 비의 양, 이것은 어떻게 재는 걸까요? 비의 양은 아래 위의 넓이가 같은 원통형 모양의 그릇에 이것을 외부로 내놓은 다음에 거기에 들어온 물의 양, 비의 양이죠. 그리고 눈의 양, 이러한 것들을 밀리미터 단위로 재서 오늘 비가 많이 왔다. 그리고 오늘은 요즘 날씨는 가물다. 이러한 것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공부한 날씨 표현에 의해서 기온, 구름의 양, 비의 양,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무엇이죠? 그렇습니다. 바람입니다. 바람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방위를 나타낸 거죠. 동서남북, 그리고 동쪽과 남쪽 사이에 남동쪽이 있고요. 북쪽과 동쪽 사이에는 북동쪽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관찰하고 있는 관찰자라고 할 때 관찰자는 바로 이곳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람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분다고 하면 저는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은 과연 바람을 어떤 바람이 분다고 해야 할까요? 이때는 동에서 서로 바람이 불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 즉 동풍이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동풍이 분다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풍이 분다는 것은 또 지도에 글자로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호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그 기호는 바로 동에서 서로 분다 해서 동에서 서쪽으로 화살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부는 바람, 동풍, 그리고 동에서 서로 분다고 하는 화살표, 이러한 말과 기호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바람을 얘기하는 걸까요? 바로 남동쪽에서 나에게 불어오는 바람이 되겠죠. 그래서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불어가는 바람, 이 바람이 바로 남동풍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날씨를 표현하는 요소, 기온,
구름, 바람, 비의 양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우리가 책으로 돌아가서 책 속의 날씨를 알아보는 그러한 것에 관련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이로 넘어가시죠. 우리가 창작동화 천사표 이야기와 그리고 선생님과 공부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글 가부터 라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글 가를 보시면 창밖에 핀 라일락꽃 향기가 교실에 가득했어요. 우리들 책상 위에는 분홍빛, 빨간색 카네이션 꽃잎들이 수를 놓고 있었어요. 이제 수업이 다 끝나면 학교는 움직이는 꽃밭이 될 거예요. 손에 꽃을 든 아이들이 현관으로 밀려 나올 테니까요. 이 글 가에서 보면 꽃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라일락꽃 향기 그리고 카네이션 꽃잎. 그런데 이 카네이션 꽃잎은 우리들 책상 위에 있었고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이 손에 꽃을 들고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이 꽃은 실제의 카네이션 꽃잎이 아닌 바로 우리들이 만든 꽃잎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글 나를 보시죠. 오늘은 어버이날이잖아. 1년에 하루만이라도 직접 꽃을 만들면서 부모님 생각을 하라는 건데 스티커를 가지고 인형을 만들어? 성민이는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자, 이 글에서 보면 어버이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날짜를 알 수가 있지요. 몇 월 며칠이죠? 예,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5월이겠죠? 5월의 날씨, 어떤 날씨였을까요? 우리는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글 다 읽어보겠습니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깡마르고 자그마한 성민이. 그런데 그림자는 얼마나 큰지요. 저녁 노을 속으로 걸어가는 성민이가 마치 작은 거인 같았어요. 여기서 보면 땅거미가 내려왔는데 성민이의 커다란 그림자가 보였고 그리고 저녁 노을 속으로 성민이가 뚜벅뚜벅 걸어갔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땅거미가 내려앉고 그림자가 있고 저녁 노을이 있고 날씨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날씨를 예상해 볼 수 있었다면 이제는 글 가부터 글 다를 종합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 보시죠. 글 가부터 다에서 날씨를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써보세요. 선생님이 글을 읽으면서 쭉 설명했던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 가를 보시죠.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처럼 날씨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 무엇이었죠? 그렇습니다. 라일락꽃 향기. 라일락꽃 향기가 교실에 가득했다는 것은 그만큼 날씨가 맑았기 때문에 공기의 이동이 활발해서 향기가 교실 안으로 가득 퍼질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카네이션 꽃잎이라고요? 아니죠. 예. 그러면 이제 글 라에서 찾아볼까요? 글 라에서는 어떤 내용을 우리가 날씨에 관련된 내용으로 찾을 수 있나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어버이날, 5월 8일 어버이날. 그렇기 때문에 5월의 날씨를 우리가 대략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글 다를 보시죠. 글 다에는 이제는 날씨를 정확하게 짚어볼 수가 있는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네, 땅거미가 내려앉기 시작했다. 그리고 네,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빛이 있었다는 거고 날이 맑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하나 빼먹을 뻔했네. 중요한 거 저녁노을이 비쳤다는 것은 굉장히 날씨가 맑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결국 5월 8일 성민이가 가족과 외출한 날은 굉장히 맑은 날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책을 읽을 때 아무렇게나 읽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책 속에 나와 있는 낱말 하나하나를 이렇게 깊이 생각해 보면 날씨를 알 수 있고 시간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내용들, 지은이가 말하지 않은 것들을 미루어 알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글 라를 읽고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라,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푸른 나무와 아름다운 꽃으로 우거지는 산과 들은 우리의 마음을 한껏 부풀게 하고
새들의 즐거운 노래소리는 귀여운 어린이들의 제잘거림과 함께 온 세상을 풍성한 활기로 가득하게 합니다. 알맞은 기온과 습도, 아직은 따갑지 않은 햇살이 야외 활동을 하는데 가장 좋은 달입니다. 월 평균 기온은 제주 지방과 남부 및 중부 지방이 거의 비슷하여 16도에서 19도씨이지만 중부 산간 지방은 보다 낮은 12도씨 정도입니다. 서울의 경우에 이달 초의 하루 평균 기온은 14도씨인데 말경에는 20도씨 정도로서 말에 들어서면서 한낮에는 점차 더위를 느끼게 됩니다. 이 글을 읽다 보면 월일, 여기서 서울의 경우에는 이달 초에서 이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마도 5월을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그리고 월 평균 기온은 제주, 남부, 중부지방이 거의 비슷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강수량에 대한 얘기 읽어보겠습니다.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100 내지 210mm이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60 내지 110mm 정도입니다. 동해안 지방은 상대적으로 적은 강수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글을 보고 중부지방의 5월의 날씨와 강수량을 알아보는 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문제 보시죠. 이야기에서 날씨를 표현할 때 어떤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글라에서 찾아 써보세요. 선생님이 날씨를 표현하는 요소 이야기했었죠?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기온이 있었고요. 그렇습니다. 바람, 구름의 양, 그리고 강수량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가 어느 지역의 날씨 또는 어떤 날의 날씨 이러한 것들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글 가부터 달을 보면 5월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부지방의 5월의 날씨를 글 라에서 찾아 다음 빈칸에 써보세요. 글 라를 보면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문제의 답을 쉽게 풀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글 라를 다시 한번 보시죠. 월 평균 기온은 제주지방과 남부 및 중부지방이 거의 비슷하여 16도에서 19도씨이지만 중부 산간지방은 보다 낮은 12도씨 정도입니다. 이 부분이 기온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문제에서는 중부지방의 기온을 물어보았죠. 근데 중부 산간지방의 기온은 아닙니다. 그러면 중부지방의 기온은 제주지방과 남부와 비슷하다고 했으므로 16도에서 19도씨 사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강수량 부분을 살펴보시죠. 강수량은 남부지방과 제주도에서 100 내지 210mm이고 그 밖의 지방에서는 60 내지 110mm 정도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중부지방 이야기가 없네요. 하지만 남부지방과 제주도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밖의 지방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중부지방은 남부지방과 제주도가 아닌 그 밖의 지방에 속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강수량 60에서 110mm 정도가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월 평균 기온은 16도에서 19도씨, 강수량은 60에서 110mm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어때요? 문제 풀어보니까 쉽게 풀 수 있겠죠?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쓰는 거라기보다는 글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을 찾아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쉽게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칫 잘못하고 딴 생각을 하게 되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우리가 책을 읽을 때는 깊이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천사표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날씨에 대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날씨를 표현할 때는 기온, 바람, 구름, 그리고 강수량을 가지고서 말과 기호로 표현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공부한 내용 깊이 생각하면서 내일의 날씨는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은 시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